자, 볼게. 자, 먼저, 자, 2강 심상. 자, 요거 우리가 본다면, 자, 거기 보니까 개념1. 자,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왔네. 자, 밑에 구체적 형상화는, 자, 밑줄. 시간이나 마음 등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자, 드러낸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거기 설명 2 한번 볼게요, 설명 2. 시는 추상적인 관념을 노래하는데, 먼저 설명 1부터 봐야겠구나. 사랑, 슬픔, 의지, 이념 등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을 추상적 관념이라고 한다. 자, 반면 사랑, 나무, 구름, 세수 등을 하다가 감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물이나 구체적 행위다. 설명이 시는 구체적 관념들을 노래하는데 추상적인 나라는 구체적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자, 실감나게 밑줄. 자, 이거 똑같은 말 적어봐. 생동감이라고 적어봐. 실감나기를 다른 말로 생동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관념을 자연물이나 사람 등의 구체적 사물의 모습이나 구체적 행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죠. 시는 구체화라고. 자, 그래서 이처럼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구체적 형상화 또는 관념의 구체화. 자, 밑에 한번 볼게. 보통 우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내신에서 간간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형상화란 결국 관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 형상화 또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밑에 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마음을 호수에 구체적으로 비유, 즉 비유는 구체화예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계절은 시간이죠. 자, 시간인데 피고 지는 것을 꽃으로서 자 비유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수상적 관념의 구체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요. 그 파트야. 됐죠?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이 추상적인데 이것은 허리를 벤다라고 사물화로 가정해서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넘겨보면. 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그 다음 밑에 김광규의 나뭇잎 하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줄 테니까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시작.
아니. 추상의 구체화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안 그럼. 실은 모두 구체화라고. 자, 실은 무조건 다 구체화다. 이렇게 했는데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그러면 안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강규의 나뭇잎 하나.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사고 과정은, 자, 현대시는 우리가 크게, 자, 세 가지로 본다 그랬어요. 자, 부조리 현실. 자,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그 다음에 성찰 깨달음. 그럼 여기 있는 시로 접목시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시는 부재 및 결핍이죠. 그 다음에 나시 같은 경우는 성찰 깨달음이죠.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이 보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과정으로 가볼게. 자, 두 번째 사고 과정으로 갔을 때는 먼저 부재 및 결핍을 한번 보자고. 자, 이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 마지막 태도 파트에서 이 태도에서 재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재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재회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극복 위주로 간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재회 희망이 있어서 극복 위주로 가면 이런 것을 우리는 시상의 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자, 이런 사고 과정이 우리가 이제 가시를 읽을 때의 자, 사고 과정이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가시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가시 오른쪽 제일 끝에 어떤 단어가 이별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자, 이별 세모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별했으니까 반응이 눈에 들어오지. 어떤 반응이 눈에 들어와? 슬픔이 터집니다라는 이 반응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별했으니까 슬퍼. 물결 쳐줬어야 돼. 그리고 뒤에 빠뜨가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거 체크해주고. 자, 그럼 슬픔의 반대니까 자, 거기 그 기억에 밑줄 친 거 눈에 들어오지. 그치? 희망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 희망은 뭐에 대한 희망이야? 이별에 빠뜨 나왔으니까 만남의 희망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 볼게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즉 만날 때 이별하는 것 같이, 자, 이별할 때 만남을 믿습니다. 밑줄 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 재회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회 확신이 있으니까 뭘로 끝나는 거야? 당연히 얘로 끝나는 거죠. 극복 위주로 끝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거의 기억은 극복 위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뭐야? 역설. 됐습니까? 이거 역설법이죠. 님이 떠나갔는데 님을 보내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시면 자, 세 번째 사고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2번 같은 경우는 자, 가시에 대한 사고 과정이었다면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시에 대한 사고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지. 그럼 나시에 대한 사고 과정은 성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찰했어요. 자, 이것도 사고 과정이 부조리 현실 아니고 이별 아니니까 무조건 성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찰은 개인적 성찰과 인생적 성찰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은 개인적 성찰이 되기 위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성 없고 인생적 성찰이죠. 그럼 인생적 성찰의 흐름은 이런 방식으로 가죠. 바로 자열의 섭리. 자, 그다음에 사물의 속성. 자, 이것을 자, 치환합니다. 자, 뭘로? 인생으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깨달음이 나옵니다. 이 깨달음은 철저하게 교훈성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가죠. 여기까지 한번 적어봐. 자, 깨달음의 종류를 얘기해 줄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깨달음, 선생님이 이제 시를 쭉 보니까 요 정도라더라고요. 자, 첫 번째 깨달음의 종류는 자, 고통이나 시련을
자, 수용하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뭘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가죠. 극복 의지이거나, 자, 비슷한 범주입니다. 영혼의 성숙.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정신적 가치입니다. 이 정신적 가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선 무욕입니다. 욕심 없는 거예요. 자, 무욕적 가치, 정신적으로 무욕적 가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자연의 섭리, 순리대로의 삶. 이게 나을 거야. 자, 순리대로의 삶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자, 생성과 소멸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소멸, 생성과 소멸. 어머나. 이 세 가지를 압축.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 사고 과정이 이렇게 됐다면, 자, 알고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김광규의 나뭇잎 하나 봅니다. 보통, 이런 그 인생적 성찰일 경우에는 자연물이나 사물이 제목인 경우가 많아. 알겠지? 자, 거기 볼게요. 첫 번째 연에서 몰랐었다 밑줄 쳐봐. 첫 번째 연에서 몰랐었다 밑줄 쳐. 두 번째 연에서 느끼지 못했었다 밑줄 쳐. 이 두 연을 묶으면 지금 거기는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봄, 여름이잖아. 봄, 여름.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못했다라고 나오지.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성찰 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밑에 성찰의 계기가 나올 거예요. 에이, 다시. 자,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은 성찰 전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찰의 계기가 나와요. 자, 그게 뭐지? 나뭇잎 하나가 문쪽 혼자서 떨어져 섰다. 그렇죠? 이게 성찰의 계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연. 자, 네 번째 연. 여기서 우리가 태도 주제가 나오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냐면 성찰 후. 자,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찰시 같은 경우는 성찰 전, 그 다음에 성찰의 계기, 그 다음에 성찰 후 깨달음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어. 그럼 마지막 년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 자, 생성이죠.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서 그 많은 나뭇잎들이 사라지는 거, 소멸이죠.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생성과 소멸. 뭐죠? 순리대로의 삶을 보여주는 거. 알겠습니까?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됐다. 이때 포인트 갈게. 여기 의지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은 뭐였어야 되는 거야? 부정적 상황이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부정이잖아. 자, 여기는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알 수 없죠. 자연의 섭리니까. 그렇지? 따라서 기억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바로 기억이 이제 긍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억이 의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지? 요 사고 과정하고 그대로 일치하지.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풀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고 과정을 기억하시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이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스타일 알잖아. 시 내용을 분석하지 않잖아. 그치? 시는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니까 대신 이렇게 읽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 묶어서 국어노트에다가 하나로 다 적어놔 그냥.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에 보통 이제 언어 영역 옛날 사람 국어 영역 여러분들 볼 때 보통 그 전에 멍 때리고 있잖아.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 그때 그 원리들을 살펴보는 거고 혼자 만약에 모의고사 선생님께 모의고사 주잖아. 그치? 만약에 시를 여러분들 풀기 직전에 국어 노트에다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 읽어봐.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푸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 그리고 나서 다 풀고 나서 정오답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국어 노트에 적어놓은 거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빼놓은 게 있나 없나, 왜 이게 사고 과정이 거기서 내가 놓쳤을까, 이걸 다시 한번 익히는 과정이야. 그래서 국어에도 성찰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요걸 만약에 복습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번 시간으로 끝내잖아. 그러면 앞으로 계속 틀릴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계속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의 그 과정이 바로 이제 국어 노트를 적는 과정이니까 늘 나중에 한번 꼭 묶어서 해놔야 된다.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문학 독서 하루 하지 말고 따로 하지 말고 노트 하나 약간이 좀 두께가 있는 거 해가지고 앞에는 뭐 문학, 그럼 뒤에는 뭐 독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럼 문학에서는 시하고 소설만 딱 해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뭐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시가,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이렇게 챕터를 나눠 놓고 거기다 다 적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만의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문학 교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걸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먼저 보고 문제 풀고 보고, 그래서 내게 완전히 됐을 때 그때 이제 성적이 갑자기 여기서 10점생이 빵 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 어떻게 한다? 집에 가서 충분히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복습이다. 그리고 읽어보고 문제 푸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앞으로 계속 틀릴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5번 있잖아. 기억은 사실이 아니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실 아니잖아, 우리. 혹시. 그치? 님이 떠나간 게 사실이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니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 나뭇잎 하나가 뚝 떨어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실이죠. 그러면, 자, 밑에, 님은 같지만 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관념이죠. 이해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될 거예요. 자, 뒤쪽에 우리가 보면, 감각적 이미지. 우리 그 이미지까지만 합시다. 서술 방식 전까지만 할 거야. 서술 방식 전까지만 할 거니까. 자, 거기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거기까지만 선생님이 해놨구나. 그러면 독서표. 이따 모자르면 다시 또 할게, 알겠지? 복사해 줄게. 시간을 좀 아껴보자고. 자, 독서, 뒤에 독서 있잖아. 거기 독서 있지, 그치? 독서 있지. 독서 있어. 요거 하다가 또 모자르면 그때 복사해 줄게. 그게 좀 나을 것 같아. 자, 거기 아마 18페이지일 거예요. 음악은 시간예술. 그치? 시간예술. 자, 시간 드립니다.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아주 괜찮은 지문이니까. 자, 시작.
됐어. 둘 다 잘 풀었어. 자, 서유랑 같이 한번 끌고 가보자. 자,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자, 회화나 조각과 같은 공간 예술과 달리, 자, 그러니까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 둘의 차이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체크해 둘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시간 세모, 공간 역세모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야. 자,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 자, 그러면 사라지는 에다 P라고 써봐. P. 문제점. 자, 기억이 뭐야? S죠. 자, 그럼 하우 찾아봐, 빨리. 하우 어디 있어? 눈으로 봐. 반복이 눈에 들어와야지. 그렇지. 반복이 하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반복했니? 이제 그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 반복. 자,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반복의 양상과 효과입니다. 자, 이게 바로 화제예요. 자, 그러면 우린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특정 예술. 특정 예술은 우리가 세 가지. 회화, 건축, 음악.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체크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자, 오늘 나머지 시간은 얘를 연습하는 거예요. 음악과 뒤에 이제 건축 파트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구분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보통 표현 방법을 기준으로 잡고 효과 의도에서 차이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표현 방법은 다 동그라미 치고 효과 의도는 뭐 밑줄이나 물결로서 이렇게 정리해줘야 빨리 가서 찾을 수 있어. 선지 자체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선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독서 스텝 1은 이제 요걸 연습하는 거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뭐 떴다 비행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자, 노래를 하나로 자 묶어주고 있는데, 자, 핵심은 뭐예요? 선율입니다. 선율이에요. 선율. 자, 르네상스 시대 네모. 자, 연대나 연도나 이런 시대가 나오면 무조건 네모를 치세요. 르네상스 시대 네모 잡고요. 자, 그 다음 달락 넘어가 봐. 뭐가 보여? 바로크 시대가 보이지? 바로크 시대 네모 치고요. 그 다음 달락 고전 시대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각 시대별 특징으로 읽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들의 관계는, 자, 바로 B와 납비의 관계입니다. 자, 가자. 자, 르네상스 시대는, 자, 동그라미. 다성음악 동그라미. 자, 어떤 효과? 입체적 효과 밑줄. 자, 그래서 어떤 방법? 모방 동그라미. 그렇지. 반복의 양상 중에서 뭐다? 모방. 됐습니까? 르네상스 시대는 우선 다성음악 시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했다? 모방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나와? 모방을 했더니 입체적인 효과가 나와. 그렇지? 이렇게. 이때 모방. 자, 뭐와 비슷해? 돌림노래. 그냥 동그라미 쳐. 자, 밑에 쪽 오른쪽 끝에. 그러니까 사례는 무조건 가로로 묶으라 그랬어. 예를 들어부터 것이다까지 가로로 묶었어야 돼, 사례는. 이렇게 받아 넘겨주고 돌림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요거 동그라미 쳤어야 돼. 서로 다른 선율이라고 동그라미 쳤어야 돼. 왜냐면, 자, 다르다의 상대성의 말이 존재하지. 그치? 같다, 동일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출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선율 동그라미 딱 쳐봐.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이따가. 이로써 다성음악 양식 언제야? 르네상스. 그럼 독립성 밑줄. 통일감 밑줄. 왜 밑줄 쳤어? 효과 의도. 서로 다른 선율을 했더니 독립성과 통일감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줘. 그 다음 달라. 이제 바로크 시대야. 성악 음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 모방 필요 없죠. 그러니까 모방에 X 한번 쳐봐. 그럼 어디 밑줄 칠래? 화성. 그래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화성 동그라미. 자, 여러 성부로 이루어지는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A not B잖아. 또 A보다 B. 맞지? A not B죠? 그럼 여러 성부에다 X 쳐야 돼. 자, 똑같은 말 위에 있어. 뭐니? 여러 성분 똑같은 걸 위에서 찾아. 여기서 A나 B를 썼다는 얘기는 위에서 했던 것이 A란 얘기야. 그렇지. 다성. 됐습니까? 다성 양식이 바로 여러 성부야.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그럼 어디에? 그렇지. 하나의 선율이 눈에 들어와야 돼.
하나의 선율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상대적인 짝이 어디 있어? 위에. 서로 다른 선율이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성이구나. 그럼 이건 뭐야? 하나의 선율. 이게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자, 그래서 하나의 선율이니까 밑에 줄 뭐가 필요한 거야? 장식적인 변주가 필요한 거야. 장식적 변주 동그라미. 이로써 효과기도 밑줄 쳐봐. 조화된 아름다움.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자, 그 다음에 고전시대로 갑니다. 고전시대는 자, 반복 자체가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반복 동그라미. 자, 오른쪽에 뭐가 보여? 소나타 동그라미 잡고요. 어려운 음악인데요. 자, 왜?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 마지막 악장은 쉬운 음악. 그러니까 상대성으로. 마지막 악장을 뺀 나머지는 뭐야? 어려운 음악. 됐어요. 어려운 음악인데 마지막 악장은 쉬운. 즉 쉽다, 어렵다의 자, 상대적인 걸 봐줘야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한 게 동그라미 5번이야. 이해 갑니까? 바로 뭐야? 단순과 단순은 뭐? 쉬운.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복잡한.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야 돼. 마지막 악장에 이런 형식을 표현할 론도 형식 동그라미. 자, 밑줄 악장의 죄를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갈게요. 각 시대의 작곡가는 입체적인 모방, 어디? 르네상스. 장식적 변주, 어디? 바로크. 형식적인 반복, 어디? 고전. 됐습니까? 각각이서 요약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정답 3번. 자, 돌림놀이 어디? 르네상스. 그 다음에 변주는 어디야? 바로크. 정답 3번. 이렇게 가셔야죠. 여기까지 그럼 얘가 결국 어디서 나왔어, 이거? 표현 방법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잘 잡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동그라미 4번 볼까? 다성, 표현 방법이잖아. 르네상스. 이걸 지나서 뭐가 오니? 화성. 어디와? 바로크. 여기 A, not B죠. 그렇죠? A, not B의 중요성이 자,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다. 자, 됐습니다. 뒤에 아마 베토벤 했을 것 같은데? 베토벤 했지? 자,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아이고. 아, 그렇지. 아주 좋아. 서남사가 있을 거예요. 서남사. 그치? 서남사. 자, 요거. 야, 그럼 풀어봐. 풀어보고 설명해 줄게. 다른 반에서는 선생님이 먼저 이거 설명을 해주고 풀라고 했거든? 여러분 한번 시작 한번 보자. 자, 건축이야.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여기 정답률이 50%가 안 됐어, 이거. 어려웠던 문제야.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 이게 정말 딱 아이들 푼 거 보면 3번과 5번에서 갈려. 3번하고 5번에서 갈리거든. 저는 5번입니다. 맞췄으니까 음료수. 더 확실해졌어. 왜? 왜냐면 요거 조금 어려웠고, 자, 요거 선생님이 한 10분 가까이 자, 강의를 좀 할 거야. 조금 어려웠고요. 자, 볼게. 먼저 선생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먼저 좀 읽는다라는 거 좀, 그러니까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게. 예술 지문에서는 첫 단락이 좀 매우 중요한데, 볼게요. 서남사 가는 길에는, 자, 밑줄 쳐봐. 독특한 미감, 요거 밑줄 쳐봐. 독특한 미감만 밑줄 쳐봐. 자, 표현 방법 찾아. 승선교죠? 승선교 동그라미. 그럼 얘에 대한 구성 요소가 나올 거야. 그치? 그 구성 요소가 두 개야.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홍해 동그라미.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석축이 보일 거야. 그치? 석축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두 개야. 그치? 홍해와 석축. 자, 그럼 각각의 뭐 특징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치? 과정 이런 게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단락 뭘로 시작하니? 홍해 동그라미죠. 표현 방법이죠? 자, 그러면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뭐가 보여? 부드러운 곡선미, 밑줄. 그렇지. 첫 번째 단락에서 늘 선생님이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수직 독해야 된다 그랬지? 승선교. 그러니까 홍해와 석축을 통해서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홍해를 했더니 어떤 미감? 부드러운 곡선미. 이게 미감이잖아. 그치? 저기 위에 독특한 미감하고 여기까지 엮어. 화살이 아니어도 그냥 쭉 끌고 들어와. 자, 그 다음 단락에 뭐 나와야 되지? 석축 나와야지. 그 다음 단락에 석축. 첫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석축 동그라미, 석축을 세웠는데 여기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첫 번째 단락에서 석축 얘기가 있기 때문이야. 그치? 두 개. 그러면 석축에서 이제 미감 찾아. 세 번째 줄에 변화감 있는 조화미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자, 뭐하고 엮을래? 저기 독특한 미감하고 엮으셔도 되고 부드러운 곡선미하고 엮어도 괜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니까 쫙 엮어.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승선교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 단락 보니까, 자,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자,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 합일, 밑줄. 어우러지며 극적 합일, 밑줄 쳐. 이게 뭐야? 조화미, 그렇지. 이게 조화미잖아. 위에서 아래로 또 엮어.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밑에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주변과의, 자, 조화 밑줄. 조화를 중시하는 미의식이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또 연결해. 그러니까 전체 글의 흐름은
이런 자 승선교가 있는데 승선교는 홍해와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야? 이러한 미감이 있어 라고 해서 마무리하는 게 전체 요 글이야. 흐름 이해가죠? 입체적으로 눈에 보일 거야. 자 그럼 가자. 이제 1번 문제를 볼 거야. 윗글에서 승선교와 보기의 옥천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밑에 두 번째 봐봐. 밑에 두 번째 줄에 뭐가 눈에 들어와? 석축이 눈에 들어올 거야. 그치? 석축 동그라미. 자,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기까지 밑줄 쭉 쳐. 이게 뭐야? 효과 의도. 그래서 석축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도깨비 형상 동그라미. 이게 뭐야? 표현 방법.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는 거야. 거기 보기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가나 봐. 자, 보기에서는 이 뭐야? 옥천교냐? 옥천교. 자, 보기가 바로 옥천교인데 옥천교에서 뭐가 들어와? 석축이 들어와. 이 석축에 뭐가 있어?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도깨비 형상. 이게 표현 방법. 자, 그래서 거기 뭐 다리를 건너오는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 즉 다리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지? 다리 침범을 막는다. 다리 안을 지킨다. 됐어. 자, 텍스트 갑니다. 기준 찾아. 석축 올라가야 돼. 자, 텍스트는 승선교. 자, 기준 가자. 석축으로 가야 돼. 자, 석축 올라갈게. 자, 세 번째 단락이야.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내려갈게. 한편 가자. 자, 요 단락으로 간 다음에 승선교의 홍해 천장에는 됐습니까? 홍해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돌, 요 동그라미. 됐죠? 같은 범주.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효과 의도 밑줄 쳐봐. 효과 의도에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 이게 효과 의도. 얘도 뭐예요? 다리 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공통점. 결국 요 부분이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고요. 단락 기준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표현 방법. 요놈이 효과 의도. 이렇게 봤어야죠. 요 기준을 잡았어야 돼. 자, 그러면 공통점이죠? 전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동그라미 5번에 뭐라 그랬어?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 세속을 구원하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야? 다리 안을 지키는 것 뿐이다. 이해 갑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이 5번.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연의 난관 얘기는 없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 정도 우리가 보시면 자, 되겠다. 아주 좋은 그 텍스트고 좋은 문제야. 자, 넘기면 그거 있어? 있지. 뒤에 하나 더 있니? 이렇게. 뒤에. 아, 마지막이야? 이거 좀 자, 잠깐 쉴게요. 한 6, 7분 쉬겠습니다.